사실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월간 코스피, 주간 코스피, 그 다음에 일간 코스피는 매일 다시 점검하고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는 부분과 같다. 부분은 전체가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 하더라도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 파생에서 꽤 그래도 신뢰성을 가지고 제도권에서 플레이를 하시고 책도 쓰시던 분이 그 박모 부장이라고, 그 부분이 이제 엘드가 얘기했던 그 삼중화면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삼중화면은 뭐냐면 이제 이 트리플 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항상 시장에서 그 윗 상위 예를 들면 이제 주간 차트, 예를 들면 일간 차트,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인트라데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30분 차트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같이 동시에 보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뭐 좀 더 많이 좁혀서 이야기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5초 차트, 뭐 30분 차트, 그 다음에 4시간 차트 뭐 이렇게 보면서 꼭 뭐 그게 3중 화면일 필요가 있나요? 뭐 50중 화면인데 어떨까요? 그래서 일간 차트, 주간 차트까지 이제 쭉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위에 이제 상위의 맥락을 보고 있으면 현재의 변동성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재 순간에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느 지점에 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올라가느라고 비교해도, 자,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와서 뭔가 여기 왔을 때 뭔가 시장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면 이거는 뭐 상당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에서 뭐 시장이 뭐 움직였을 때, 여기서 움직였을 때는 서로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현재 내가 오늘 일간 매매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의식하고 매매하는 경우하고, 현재 내가 매매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와는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그 상위의 그 어떤 파동을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왔다는데 주목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요, 이 상승의 속성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는 시세를 주도하는 이 메인 모멘텀에 어떤 주체가 있었고요. 이때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서로 이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지지부진하게 끌려간 흐름이었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40주 이평을 우리가 코스피를 만약에 살펴보면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40주 이평은. 이 40주 이평이 이런 모멘트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시장 상승 추세 유효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지 않는 한 유효한데, 지금 이제 곧 40주 이평이 이렇게 꺾이겠죠, 지금은.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왔는데, 시세를 보면요, 지난번 상승은 당연히 이런 형태의 상승과 하락을 보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격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 40주 이평과 이격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시장은,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격을 같은 고점을 돌파시키더라도 이격을 확장시키는 국면은 계속적으로 추동력을 받는 국면이라고, 이격이 확대되는 가는 국면. 여기서는 여기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거의 대부분 40주 이평이 올라온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이격을 확대시키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끌어올린 추동력을 가진 이 에너지가 이 끝까지 지배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라면 이런 형태로 보였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곧 변동성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의견이 아무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자기 행위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시장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안에서 그냥 가고 있었을 뿐이죠. 장기 차트라 보면. 그러면 우리는 장기 차트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미 이것이 이 40주 이평선을 넘어서는 포인트가 아마 대충 한 600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600 얼마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까지 왔을 때는 이미 이것은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 여운, 그냥 이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일종의 몸부림 이런 거였지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파동은 아니었다. 이것은 여전히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이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준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 때가 언제일까 뿐이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짱때는 손오공의 여의봉이 요만했는데 여의봉을 쭉 이렇게 길게 가면 끝이 무거워지면서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잡고 있다 놓는 순간이 바로 폭락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다만 오버한 것은 저도 좀 오버한 것은 보통 그렇게 넘어갈 때 그래도 매물을 올라갔던 평균 매수 단가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후발주자에게 물량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의 여력조차도 그때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매수 여력조차도 힘에 붙였던 거죠. 왜냐 이렇게 되면 이 단가에서 벌써 매수를 했던 것들은 이 전체 평균 매수 단가가 이미 많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야 매수해서 매수 단가가 생각보다 낮은데 이게 없이 올라가 버리면 매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 치면은 그것을 끌어온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승의 한계에 왜 오일 혼자서 죽어도 이건 살 수 없는 환경에 접어져 있는 수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심은 이거였죠. 이거. 제가 좀 과장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려왔던 그 논리를 보면 이거는 못 가는 겁니다. 두 번째, 42평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시세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왔죠. 이것은 뭡니까? 극단적인 변동성 축소 과정이었으니까 여기서 무너질 쪽은 변동성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이 거의 다 왔다. 그 다음에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느슨하기 때문에. 바로 현재 930, 900에서 바로 1000포인트로 뛰어넘는 강한 상승은 어렵다. 왜? 각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밀려도 확 밀린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올라갈 때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누군가가 깃발을 확 들어버리면 전원이 쏠려버립니다.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930포인트 정도 도달했을 때는 하방향 내지는 상방향 어느 쪽이든지 터지면 강력한 변동성을 폭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 특히 매도 플레이는 특히 매도 전략을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순하죠.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누차 강조했던 것들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 기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지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각도 맨날 느슨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각도보다 상승하는 각도가 커야 됩니다. 예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가는 겁니다. 예각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예각이 아니면 죽었다 다시 가야 됩니다. 시장은 죽어야 삽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거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점에 다 왔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일하지만 장중에도 이런 일들 자주 겪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 시장이
등락을 할 때 보여주었던 등락 각도와 다시 살아나거나 죽을 때의 각도를 살펴보면 이것이 진짜 새롭게 형성되는 파동이냐 아니면 이것이 시들거나 혹은 역으로 허를 찌르는 파동이냐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추세의 모멘텀의 방향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르는 이 힘,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격,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 넘겨야 되겠습니다.